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레이스를 제주에서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마다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다음 달 8일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첫 합동연설회에 나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제주 지역 당원들이 결집한 가운데 저마다 제주와의 인연과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자신이 윤석열 정부의 제주 공약을 설계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주의 발전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 2공항 조속 착공, 신항만 건설 제가 챙기겠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내놓으며 제주의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저는 열악한 우리 제주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2027년까지 전국 평균인 77%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제주 도시가스 정압기와 배관에 획기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정통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며 자신이 총리 시절 추진했던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저는 당연히 다 됐을로 생각했더니 아직이 아니라 없어버렸어요. 시작한 제가 반드시 책임지고 제주 신공항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제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손발이 맞는 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현안 많죠. 당장 우리 제2공항 조속히 건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관광청 만들어야죠. 그리고 제주도에 정의 안 되면 비례대표라도 내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보다 앞서 제주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국민의힘은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나온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분명히 제가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 제주도의 제2공항은 순수한 민간공항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공언해 둡니다. 또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해와 통합의 상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피해 지역의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규모 7 이상의 여진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현지에 가족을 둔 이들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제주에서도 지진 피해를 도우려는 손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시리아 내전을 피해 지난 2012년 난민으로 제주에 온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라연우 씨. 강진 소식에 튀르키예에 남은 가족들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불안했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신도 못 차리고 일을 했었어요. 지진이 발생한 뒤 저녁쯤 다행히 가족들과 연락이 닿았지만 집은 곳곳에 금이 가고 부서져 친척이 있는 이스탄불로 대피했다는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저보다 더 심하게 다친 사람들도 있고 사망자들도 있으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나라들 터키를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피해를 돕기 위한 구호의 손길은 제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로 보낼 구호 물품을 받고 있는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사무실에는 하루 만에 도민들이 보낸 겨울옷과 생필품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우리 제주 도민들과 또 예술인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그 같이 안타까움과 그분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온정의 손길을 펴줘보자 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도 100만 원의 구호 성금이 기탁됐고 이달 말까지 지진 피해 지원 특별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도 첫 기부자가 등장했습니다. 예부터 순으름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온 제주도민들. 따뜻한 온정이 튀르키예와 시리아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서귀포의 한 농장에서 키우던 말 10여 마리가 탈출해 도로를 질주하다 달리던 차량 2대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말 1마리가 죽고 나머지 말들은 2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해 뜨기 전 어두컴컴한 도로를 달리는 승용차. 도로 앞쪽에서 불빛이 비추더니 난데없이 말대가 달려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채기도 전에 말 1마리가 정면에서 차량에 부딪힙니다. 차량은 앞 유리에 금이 간 채 멈춰섰고 말은 승용차를 그대로 타넘어가 뒷유리까지 부서졌습니다. 충격을 받고 멈춰선 운전자에게 소방대원이 다가옵니다. 그날 또 비가 오고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거의 한밤중이나 다름없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쾅한 거죠. 지난 10일 아침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농장에서 말 16마리가 탈출했습니다. 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와 서귀포시 일주동로에서 추격전을 벌이다 차량 2대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사고가 난 또 다른 차량입니다.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망가졌고 차량 앞 본넷까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이 말들은 사고가 난 뒤에도 도로를 2시간 넘게 더 질주하다 15마리가 포획됐습니다. 차를 이제 서서히 운행을 하면서 이제 말을 도로가 쪽으로 이제 가는데 말들이 워낙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한 10대 마리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말무리를 쫓아가지고 한 5km 정도, 6km 정도 갔어요. 승용차와 부딪힌 말 1마리는 다음 날 죽었습니다. 경찰은 말들이 농장 철조망을 넘어 탈출했다는 마주의 말에 따라 말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충전할 때마다 충전용 선을 꼽는 건 제법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무선 충전기를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시중에 유통 중인 무선 충전기를 조사해 봤더니 제품별로 충전 시간이 길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MBC 충북 김영일 기자입니다. 가정은 물론 사무실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입니다. 케이블을 직접 연결하지 않고 올려만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됩니다. 최근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 스마트 기기도 다양해지면서 이용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케이블이 막 꼬일 때도 있고 일일이 챙겨다녀야 되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무선은 그런 게 없어서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무선 충전기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성능을 시험해봤습니다. 모두 전자파 같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충전 속도는 차이가 컸습니다. 방전된 스마트폰 환충까지 1시간 38분에서 3시간 51분이 걸려 제품별로 최대 2.4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주변 온도를 30도로 높였더니 충전 시간이 모두 4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완충 소요 시간은 제품 간 최대 2.4배 차이가 있었으며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완충 소요 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공통적으로 길어졌습니다. 무선 충전기와 스마트폰 사이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도 살펴봤습니다. 벨킨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얇은 일부 금속 이물질을 감지하지 못한 채 충전이 이뤄져 60도가 넘는 발열이 이뤄졌습니다. 무선 충전기와 모바일 기기 사이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무선 충전기의 고속 충전을 위해 전격 입력을 확인하시고 전격에 맞는 충전 어댑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제품 제조 연어를 표기하지 않거나 주의 표시가 미흡한 12개 제품에 대해 표시 개선을 권고하고 해당 제품 목록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어제 제주에 눈비를 뿌렸던 저기압은 일본 동쪽 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오늘은 북서쪽엔 찬 대륙고기압이, 동쪽에는 저기압이 자리하겠습니다. 다시 서고 동저형 겨울철 기압 배치를 보이겠는데요. 두 기압 사이의 간격이 넓어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진 않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2도가량 떨어져서 낮 기온 8도에 그치겠는데요. 예년 기온을 밑돌아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북풍이 불면서 공기질 보통 정도겠고요.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아침 출근길 산간도로 이동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동부 지역 5도, 그 밖의 지역 6도고요. 산지 성판악은 영하 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8도, 동부 지역 9도, 남부 지역 1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아침 현재 기온 6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맑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오늘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또 한 차례 비가 올 텐데요. 모레 아침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산지에는 최고 8cm가량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절기 우수인 주말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노조 활동과 쟁의 활동이 정당한 기본적인 권리인데도 국민의힘이 노조법 개정안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 청소년 기후 평화행동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일본 측에 핵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2달 뒤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 제주도도 타격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오영훈 지사가 정부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도록 촉구하고 제주도청을 방문해 회견문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부터 원거리 통학하는 중고생에게 통학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대중교통 이용 통학 시간이 20분 이상이거나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인 학생에게 1인당 하루에 1,700원에서 4,800원까지 통학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도와 추자도 등 섬 지역은 월 2회 선박 운임을 지원하고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은 수학여행비를 지원합니다. 제주 선을곶자왈과 김영 지질공원에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선을곶자왈을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제주 고사리삼과 개가시나무, 순채와 대홍란 등 192종의 식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영 지질공원 트레일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검은별 고사리 등 361종의 식물이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는 산림청이 지원하는 국비 50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조천읍 선을곶자왈과 한경면 곶자왈 지역 내 생태 등급 1, 2등급의 사유림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사들인 사유림은 국립산림과학원과 시험림으로 지정해 보존할 예정이며 매수 가격은 관련법에 따라 소유자 사전 협의와 감정평가업자 2인의 평균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안 심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특별법 개정안에 행정시장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도록 허용하는 조항과 JDC 순이익의 5%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조항 등이 적절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월 임시회에서는 본회의 상정이 어렵게 됐고 일부 조항은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